안녕하세요. 엄지입니다. 오늘은 예민함은 장애와 다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민함이 발달 장애와 오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예를 들면 예민한 기질의 특성이 자폐 스펙트럼이나 주의력 결핍 장애와 그런 비슷한 특징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예민한 아이들이 낯을 많이 가려서 굉장히 그런 사회적인 자극을 거부하고 그리고 피하게 되는 모습이 자폐 스펙트럼의 아이들이 그런 사회적 자극을 거부하는 모습과 유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예민한 아이들이 감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서 이제 어떤 활동을 거부하는 것들이 자폐 스펙트럼의 아이들이 보이는 그런 감각 과민 증상과 비슷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예민한 기질의 아이와 자폐 스펙트럼 아이의 다른 점은, 예민한 기질의 아이는 그런 사회적 자극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양육자,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엄마가 될 수도 있겠죠. 엄마와의 그런 관계를 원하고 계속 자기 힘듦을 표출하고, 그리고 엄마한테 안아달라거나 울다던가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애정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그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그런 기초가 되어서, 그게 처음에는 그런 엄마, 그러니까 주 양육자 외에 다른 사람한테는 아예 그 거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런 자폐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 엄, 한 명만이라도 그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표현을 한다면, 아이는 그 주 양육자의 관계를 바탕으로 그 믿음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예를 들면 그 주 양육자와 애착을 잘 형성을 했다면, 어, 가족한테로 그 애착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그게 나아가서 기관, 그리고 사회로 확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 예민함과 그 자폐와는 그것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예민한 기질의 특성이 주의력 결핍 장애의 특성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을 공유하는 것이 있어요. 어, 예민한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하거나 낯설거나 이제 좀 새로운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주의력이 흩어지고 자기 활동에 집중을 못하고, 그리고 자기 역량을 100%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의력 결핍 장애도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그런데 주의력 결핍 장애는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대상이 옆에 있을 때도 그런 모습, 실행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예민한 아이들은 이제 자기가 편안해하는 대상이, 예를 들면은 그 애착을 잘 형성한 그 엄마가 옆에 있다면 자기 활동에 그러니까 자기 활동을 조금 더 잘 수행해내는 모습을 보이고, 조금 더 집중력이 더 발휘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혼동스러운 게, 예민한 기질의 아이들이 한 두 돌이나 속도가 길게는 그러니까 짧게는 뭐 1, 2년, 길게는 3년까지도 그 자기가 태어난 환경에조차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예민한 경우. 그래서 마치 내가 편안한 대상과 있음에도 주의력이 굉장히 흩어지고, 그리고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이게 좀 애착이 안정되고, 예를 들어 뭐 한 3년 정도 애착이 안정되고, 또 그리고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시간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 그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주의력을 보이고, 또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장애 정도의 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민함은 그런 발달 장애와 다르다. 그런데 예민함이 발달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경우인데, 어, 그러니까 발달 장애를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폐 스펙트럼이나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 예민한 기질의 아이들은 후천적으로 그런 발달 장애를, 그러니까 좀 비슷한 부분은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후천적으로
그게 인제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되어야 하는 반면 후천적으로 더 발달 장애스러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애착 장애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렇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예민한 아이가 방치되었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학대를 받았거나 자기의 그런 기질을 수용받지 못했을 경우에 그런 세상과 문을 닫고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이것은 그런데 후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발달 장애에 입각해서 문제를 접근한다기보다 그 애착 장애에라는 그 애착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판단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이가 예민한 기질의 아이였는데 애착 장애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라면 후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애착을 회복함으로써 이 부분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인제, 그런데 이게 후천적이라는 게 애착 장애를 주로 이야기하지만 어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후천적인 부분은 임신 기간도 후천적인 것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기간에 엄마가 스트레스가 높았거나, 그리고 또 어 굉장히 출산 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 아이가 인제 그런 후천적인 데미지를 얻은 거죠. 그래서 아이가 그런 경우에 더욱더 세상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 전문가들은 그 후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애착을 잘 형성하면 이런 좀 과도하게 발달 장애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완화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의 한 파트를 읽어 드릴게요. "육아 고민 기질 육아가 답이다." 최은정 대표님이 인제 이런 파트를 여기 남겨 주셨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굉장히 밑줄을 쳐 놨는데, 임신 전과 임신 중, 출산 후 엄마의 스트레스 정도와 신체적 정서적인 상태를 살펴봅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아이의 민감성이 태내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민감성을 높인 것인지, 기질적으로 민감성이 높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러한 후성 유전적 민감성은 다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원동력은 바로 애착입니다. 제가 굉장히 이거를 되게 크게 와닿았던 이유가, 제가 임신 기간에 첫째를 임신했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았어요. 제가 습관성 유산으로 6번 유산을 했고, 그리고 또 되게 그런 아이를 잃을까 봐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게 정상이라면. 그런데 어 제가 그런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아이가 더 예민해진 것인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아이를 되게 3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케어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기질 검사를 하면서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태어났을 때 모습이 기질인지 아니면 인제 지금 굉장히 완전 아이가 180도, 물론 아이가 예민하고, 그러니까 예민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섬세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자극에 긴장하고 요런 모습은 있지만, 그런 약간 발달 장애와 굉장히 유사했었던 그런 특징들이 좀 굉장히 많이 완화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애착을 굉장히 신경 쓰고 그런 아이와의 그런 밀도 높은 관계를 유지한 것이 후천적인 부분을 좀 완화시킨 것은 아닌가', 저도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예민함은 장애와 다르다. 예민함이 발달 장애와 그런 자폐 스펙트럼이나 주의력 결핍 장애와 특성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 점점점 아이가 세상에 적응하면서 완화가 되고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인제 사회적 자극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하다못해 주양육자와의 그런 관계를 좋아하는 것에서 아이가 예민한 것이지 발달 장애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후천적인 데미지를 얻는 것은 어 발달 장애가 아니라 애착 장애인 경우가 많다, 예민한 기질일 경우. 그런데 그 후천적인 것을 애착 장애로 보통 얘기하지만 어 임신 중 스트레스나 출산 시의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이런 모습을 예민한 기질의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런데 인제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예민한 게 맞는지, 정말 약간 임신 중에 스트레스가 있었거나 뭐 출산 시에 좀 그런 일이 있었 경우에는
얘가 예민한 기질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정말 호천적으로 좀 데미지를 얻은 건지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솔루션은 하나. 아이와 애착을 잘 형성하고 이런 밀도 높은 관계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의 그런 힘든 부분이 굉장히 완화되고,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잘 풀려나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런 기질이 또 잘 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재능으로 발휘될 수도 있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 양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지였습니다.